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혜를 구하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리더가 되기를 꿈꿉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든 말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의 성장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야 열매를 맺듯 우리의 성장 또한 의도적인 노력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당신의 리더십을 최고의 해로 이끌어줄 6가지 단계 중 나머지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방송을 듣지 못하셨다면 잠시 멈추고 이전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작해야 할 작은 습관, 멈춰야 할 용기, 그리고 권한을 위임해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기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신 겁니다. 4번째 단계는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성장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반드시 당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이 조금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바로 무엇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당신의 조직에서 일이 처리되는 특별한 방식, 그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혹은 제품의 품질 관리가 잘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항상 지저분하지? 같은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고객 서비스 문제, 품질 관리 문제, 지저분한 집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은 바로 시스템의 부재 혹은 잘못 설계된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탓하곤 합니다. 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당신 문제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의 진짜 원인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상위의 시스템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올바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올바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직에는 별다른 시스템이 없어요. 하지만 정중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스템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었든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든 말입니다. 매일 출근해서 이메일에 답장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닥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다 퇴근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물론 좋은 시스템은 아니지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스템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거나 혹은 그저 용납해온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껏 용납해왔던 것들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창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오디오 콘텐츠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저희 팀은 약 47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원고를 쓰고 녹음을 마치고 나면 그 뒤에는 47개의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음향 편집, 자막 제작, 요약 노트 작성, 검수, 이메일 발송, 각 채널 업로드 등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한 시스템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올해 당신의 리더십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단계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해야 할 습관, 멈춰야 할 용기, 권한을 위임할 사람, 그리고 구축해야 할 시스템을 갖췄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보여주면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도, 생각하는 방식도, 즐기는 문화도 그들과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당신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꿔야 합니다.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보다 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수준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리더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는 만남에만 응하며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네, 좋습니다 라고 답하는 식이죠. 이제부터는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을 당신의 일정표에 가장 먼저 기입하십시오. 당신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 당신을 독려하는 사람, 때로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시간을 요청하십시오. 꼭 당신과 같은 분야의 사람만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수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서 배웁니다. 운동선수, 음악가, 기업가, 예술가, 심지어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범한 주부에게서도 배울 점은 무궁무진합니다. 성장, 성공, 훈련, 혁신의 원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관계를 앞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30살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라일 살러라는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괴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75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설립된 지 3년 정도 되었고 주말에 3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4번으로 늘리고 싶었습니다. 90년대 후반만 해도 4번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4번은 너무 많아. 그건 미친 짓이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라일에게 물었습니다. 예배를 4번으로 늘려도 될까요? 75의 노 컨설턴트는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요즘 젊은 목사들의 문제야. 다들 생각이 너무 작아. 그의 다음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했습니다. 자네는 3번이나 4번을 생각해서는 안 되네. 5번이나 6번도 아니야. 첫 번째 예배 장소에서 7번의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장소에서도 7번, 세 번째 장소에서도 7번을 말이야. 장소가 5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네가 뭘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걸세. 하지만 5곳에서 해낼 수 있다면 50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는 제게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보다 몇 걸음도 아니고
아주 멀리 앞서가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생각의 틀을 바꾸도록 허락하십시오. 라일 살러와의 만남 덕분에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희 교회는 32곳의 다른 장소에서 매주 183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제 생각의 한계를 깨뜨려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리더십이 정체되어 있다면, 성장을 원한다면 당신보다 몇 단계 앞서 있는 사람을 찾아 배우십시오. 한두 단계 앞선 사람을 만나면 약간의 개선점을 발견할 뿐이지만 아주 멀리 앞서 있는 사람을 만나면 생각의 차원이 다른 도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약속해 주십시오. 철저히 준비해서 가십시오. 질문을 하고 당신의 입은 닫고 귀를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메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실수를 범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성취는 결코 안전한 길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머물고 싶다면 언제나 해왔던 방식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하는 일을 바꿔야만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뭇가지 끝으로 나아가라. 열매는 바로 그곳에 있다.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좋은 것들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막 조직을 시작했든, 조직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든,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이든, 노련한 베테랑이든, 1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기에 가장 완벽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작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며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고 번성하고 있을 때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의 방식이 영원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쇠퇴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조직은 아주 강력한 성장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의 일부를 위험 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는 도박과 같은 시도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직감은 무엇입니까? 머릿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꺼내어 위험을 감수할 때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학위를 마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사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수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책을 쓰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둔 그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잘 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시작하라.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당신은 결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언제나 너무 늦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리더십을 한 단계 끌어올릴 3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둘째, 당신을 성장시킬 관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성취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리더로서 우리는 모든 정답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십시오. 사람들은 언제나 옳은 리더보다 언제나 진실한 리더를 따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당신의 리더십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히기